병실은 매일 같은 냄새로 가득했어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죠. 윤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서연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시계 초침이 귓가를 톡톡 두드리듯 움직였고 그 리듬에 맞춰 심박기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였죠. 그녀는 습관처럼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손이었죠. 오늘도 잘 지냈지?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말을 멈추지 않았죠. 서연은 2해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곳을 찾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병실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일과를 반복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사소한 변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날 정리해둔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고 창가의 화분이 조금 옮겨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녀갔겠지 생각하며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흔적은 점점 더 뚜렷해졌죠. 어느 날은 남편의 손톱이 짧게 잘려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어요. 간호사가 해줬나 작은 독백이 흘렀죠. 그러나 간호일지를 확인하니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병실에 들어서면 왠지 모를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환기창 틈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듯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공간을 감쌌죠. 밤이 깊어질수록 서연의 시선은 남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얼굴, 그러나 어딘가 조금은 달라진 표정 같았어요. 그녀는 남편의 눈꺼풀 근처에서 미세한 떨림을 본 것 같았죠.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었어요. 하지만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가 찾아왔죠. 착각이겠지 그녀는 속삭이며 조용히 창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병실의 불빛이 꺼지고 난 뒤에도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도착했어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죠.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물수건이 사라져 있었어요. 간호사 지은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건 제가 치우지 않았어요. 혹시 어제 누가 다녀간 건 아닐까요? 지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병실을 둘러보았어요. 어젯밤 정리해둔 의자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화분에 흙이 흩어져 있었죠. 뭔가가 분명 달라진 듯 했어요. 그녀는 병실 문 옆에 출입 기록기를 확인했어요. 기록상으로는 어제 그녀가 퇴실한 이후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찍혀 있었죠. 서연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기계가 고장난 걸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남편 쪽을 바라봤어요. 윤재의 손톱은 전날보다 더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어요. 분명 누군가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었죠. 그녀는 심박기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이 말한 안정된 상태와는 달랐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바람에 섞인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오래된 향수 냄새 같았어요. 이 병실엔 있을 리 없는 냄새였죠. 그녀는 손끝으로 침대 시트를 매만졌어요. 어제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내 억눌렀어요. 피곤해서 그래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불을 끄지 않고 병실을 나섰어요. 불빛이 남아있는 병실은 잠든 사람 대신 어딘가 깨어있는 것 같은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이튿날
서연은 병원 행정실을 찾았어요. 출입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병실 번호와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 외에는 어떤 방문 기록도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무렵 미확인 접근이라는 붉은 문구가 떠 있었죠. 담당자는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새벽에는 센서가 오작동할 때가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 과장은 무심하게 말하며 화면을 닫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어젯밤의 낯선 향기와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윤재의 얼굴은 전날보다 혈색이 돌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그를 깨운 듯한 생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손끝으로 그의 볼을 살짝 눌러보았어요. 분명 차갑지 않았어요. 심박기 수치가 조금 높게 뛰고 있었죠. 이건 정상일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 속 그래프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여전히 안정적이라 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달라 보였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가볍게 떨렸어요. 그 순간 윤재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분명 움직임이 있었어요. 서연의 숨이 거칠어졌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실은 고요했어요.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심장 박동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문득 출입 기록에 남은 미확인 접근 시간대를 떠올렸어요. 바로 이 새벽, 지금 같은 시간대였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윤재의 손끝은 다시 한번 떨렸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 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병실 문으로 향했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하지만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서연은 결국 결심했어요. 더 이상 병원 직원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죠. 그녀는 작은 캠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화질이 좋고 야간 촬영 기능도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시계 뒤편에 그 장치를 숨겼어요. 렌즈는 윤재의 침대와 출입문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죠.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듯 손끝으로 카메라 위치를 다시 조정했죠. 기계의 작은 불빛이 한번 반짝였어요. 서연은 전원선을 확인하고 병실 불을 껐어요.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나섰어요. 일부러 정문에서 경비에게 인사를 건네며 퇴근 흔적을 남겼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뒤돌아본 순간 병실 불빛이 깜빡였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며 돌아섰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평범한 병실의 밤이 고요히 담겨 있었죠. 시간이 2시간을 넘길 즈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문틈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왔죠. 그 그림자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림자는 윤재의 머리맡에 멈췄고 손을 뻗었어요. 남편의 얼굴에 닿는 손동작이 화면에 또렷이 잡혔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던 그림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서연은 재생을 멈췄어요. 손끝이 떨렸고 목이 바짝 말랐죠. 누구지 그녀는 속삭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화면 속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빛 한 줄기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요. 신호화면 속의 진실. 서연은 손끝이 떨리는 걸 참으며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그림자가 남편에게 손을 뻗던 장면 이후 화면은 잠시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카메라를 알아차리고 조작한 듯한 움직임이었죠. 이어서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몇 초 뒤 다시 켜졌어요. 그 순간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윤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그녀는 급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숨이 거칠었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속삭이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불길한 확신이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혹시 윤재가 아니면 윤재가 아닌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서연은 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정문은 닫혀 있었지만 익숙한 비밀번호로 뒷문을 열었죠.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고 천천히 걸을수록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렸어요. 침대 시트가 스치는 소리였죠. 서연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조여왔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을 때 안은 고요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심박수 모니터는 일정하게 깜빡였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 한 곳에서 멈췄어요. 윤재의 손이 어제보다 확실히 다른 자세로 놓여 있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재 씨?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모니터의 파형이 한순간 크게 요동쳤어요. 삑하는 긴 경고음이 병실 안을 울렸죠. 서연은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윤재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뒷걸음질 쳤어요. 손에서 떨어진 폰이 바닥에 부딪혀 굴러갔어요. 카메라 앱이 켜진 채 화면에는 병실의 풍경이 비쳤죠. 렌즈가 윤재의 얼굴 쪽으로 향했을 때 폰 화면 속에서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현실의 윤재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화면 속 그는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죠. 그리고 폰 화면 속 윤재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입 모양이 형체를 이루는 순간 화면은 갑자기 검게 변했어요. 단 하나의 소리만이 남았죠. 병실 모니터의 일정한 삐, 삐, 삐 소리뿐이었어요. 병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커튼 뒤에 몸을 숨겼죠. 발소리가 병실 앞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간호사 옷을 입은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얼굴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윤재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 윤재의 피부가 미세하게 떨렸죠.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카메라의 녹화 중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죠. 간호사는 윤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듯 입술을 움직였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윤재의 눈꺼풀이 또 한 번 떨렸어요. 손끝이 움찔하며 허공을 스쳤죠. 간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실 안쪽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커튼 쪽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온몸이 굳은 채로 숨을 멈췄죠. 간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서연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윤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어요. 윤재 씨, 듣고 있죠? 그러나 대답 대신 모니터의 파형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 안정됐어요. 그날 밤 서연은 병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밖은 이미 새벽이었고 불 꺼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서연은 어제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꺼냈지만 메모리 카드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뒤졌지만 아무 데도 없었어요. 책상 위엔 단 한 장의 쪽지만 남아 있었죠. 그만 알아보세요. 라는 글씨. 서연은 병원 행정실로 달려갔어요. 박 과장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접수되지 않은 퇴사서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직원들은 모두 모른다고 했어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어요.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이 사건을 지우고 있다는 거리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서 백업해둔 영상을 다시 열었어요. 그러나 파일은 모두 손상되어 있었어요. 검은 화면 속에서 단 하나의 장면만 남아 있었죠. 윤재의 눈이 열리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장면. 그녀는 울음 섞인 숨을 내쉬며 병실로 향했어요. 그러나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베개는 눌린 자국만 남아 있었죠. 병원 측은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했지만 서류에는 이송 기록이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소리를 따라갔지만 돌아본 복도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단지 그 자리에 윤재가 쓰던 환자용 팔찌 하나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녀는 팔찌를 집어들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숨는 거예요? 며칠 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의 일은 모두 악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어느 밤 택배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없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캠코더가 들어 있었죠. 테이프 안에는 윤재 병실 마지막 밤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병실의 어두운 풍경이 비쳤어요. 그녀가 떠난 후의 모습이었죠. 몇 분이 지나자 침대 위에 윤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의료기기들이 자동으로 꺼졌고 모니터 불빛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그는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연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죠. 너는 끝까지 기다려줬구나. 그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이질적인 생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렌즈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화면이 일그러졌고 녹화 표시가 깜빡였어요. 영상은 곧 정지됐죠. 그러나 정적 속에서 카메라가 스스로 다시 켜졌어요. 이번엔 서연의 거실이 비쳤어요. 그녀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였죠.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테이프는 분명 과거의 기록인데 화면 속 윤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렌즈 너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내가 올 차례야. 화면이 완전히 꺼졌어요. 방 안의 불빛이 순간적으로 깜빡였죠. 그리고 거실 구석의 TV 화면이 저절로 켜졌어요. 그 속에는 윤재의 병실이 비치고 있었어요. 빈 침대 위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서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